안녕하십니까, 김병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오늘은 제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하기도 했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블랙 트라이앵글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일단 이 블랙 트라이앵글이라는 게 뭔가요? 블랙 트라이앵글은 말 그대로 시커먼 삼각형이죠. 시커먼 삼각형인데 어떤 원인에 의해서 잇몸이 내려가게 되면 치아하고 잇몸 사이의 공간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이제 블랙 트라이앵글인데, 어릴 때는 치아 사이를 잇몸이 다 올라와서 메꾸고 있거든요. 근데 치아 사이에 삼각형 공간을 잇몸이 못 메꾸게 되면 거기에 이제 공간이 나게 되고, 우리 이제 입안을 이렇게 딱 정면에서 이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 사이사이에 좀 시커멓게 공간이 나게 보이는 것들을 블랙 트라이앵글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원인들이 잇몸병, 치주질환, 흔히 말하는 풍치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제일 큰 원인이고, 간혹은 이의 배열이 안 좋아서 이가 이제 움직이고 나면은 생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 잇몸의 선은 잇몸뼈의 레벨에 따라서 결정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사이사이를 이렇게 약간 파도 모양처럼 이렇게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게 정상인데,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 사이에 올라와 있는 부분들이 깎였다 또는 녹았다 이렇게 되면 그 잇몸뼈 레벨에 맞게끔 잇몸이 내려가죠. 그러면 위에 이제 블랙 트라이앵글이 생기거든요. 고정을 했을 때 삐뚤어져 있던 이 겹쳐 있던 이들이 펴지고 나면 그런 현상이 생기기도 하고, 대체적으로는 잇몸 질환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교정을 할 때 생각보다 블랙 트라이앵글이 생기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걸 좀 예상을 하거나 그럴 순 없나요? 결국은 잇몸뼈가 얇으면 잘 생깁니다. 그러니까 교정이라고 하는 과정 자체가 이가 움직이면서 주변에 잇몸뼈가 녹았다가 이제 흡수됐다가 다시 생기고 이러면서 이게 이가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되게 얇은 뼈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보통 녹아내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가 삐뚤삐뚤한 정도가 심한 사람들이나 잇몸이 되게 얇거나 잇몸뼈가 약한 사람들은 이가 움직이고 나면 그런 게 조금 더 심해질 수 있고, 또 이의 생긴 모양 자체가 예를 들어서 사각형에 가까운 사람들이 있고 뾰족한 삼각형에 가까운 사람들이 있으면, 사각형에 가까운 사람들은 좀 잇몸이 조금 내려가도 별 표가 안 나겠죠, 그죠? 근데 삼각형으로 이렇게 공간이 많이 있으면 공간이 많이 나거든요. 이의 생긴 모양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잇몸의 모양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생각보다 많이 가지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혹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는 생겨요. 잇몸이 조금씩 내려가는 거는 노화의 일종의 현상이기도 하고, 근데 나이가 드는 분들이 대부분은 또 잇몸 질환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건강보험상으로 아마 병원에 제일 많이 가는 병이 잇몸 질환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드는 사람들의 풍치가 많으니까 그런 것들도 많이 나타내는 거겠죠. 이렇게 한번 내려간 잇몸을 다시 이렇게 쑥 끄집어 올리는 방법은 없어요. 아쉽지만. 사실 치과마다 잇몸 관리를 되게 강조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잇몸은 한번 이렇게 내려앉으면 거의 다시 올리기가 어렵다고 보면 됩니다. 없어요. 아쉽지만. 그러면 할 수 있는 것들이 결국은 지금보다 잇몸이 더 안 나빠지게 최대한 보존을 해야 되고, 다음번 방법으로 그 공간을 이제 안 보이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그 공간을 레진이란 재료를 써서 떼워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라미네이트 같은 것들을 해서 형태를 새로 만들어서 어떤 세라믹 같은 것을 붙여서 해결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치아를 사이사이를 조금씩 삭제를 해서 약간 사각형에 가까워지겠죠, 그죠? 네, 그러면 그 블랙 트라이앵글이 많이 개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치아를 삭제해도 부작용 같은 거 따로 없어요? 예, 치아 삭제가 엄청 많은 양을 삭제하는 건 아니라서, 삭제량이 보통 한 0.1mm, 많게는 한 0.4mm, 5mm까지도 부위에 따라서는 하기도 하는데, 대략 그 정도 삭제를 해서는 치아에 큰 영향은 없고, 대신에 삭제를 한 다음에 그 사이사이를 깨끗하게 매끈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이제 이게 표면이 거칠면 치아 충치를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가 있어서 거기를 매끈하게 이제 해주면 음식 찌꺼기 같은 게 잘 안 달라붙겠죠, 그죠? 관리만 잘 해주시면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알아보니까 이 수분 치료를 통한 블랙 트라이앵글 치료 방법이 이게 단기적으로는 괜찮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더 심해질 수 있다고 하던데, 그게 이제 결국은 우리가 뭘 때우거나 붙이면 여기에 경계가 생기겠죠. 매끈하지 않은 경계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만약에 양치가 잘 안 돼서 음식물 찌꺼기가 많이 있다 그러면
잇몸을 빨리 안 좋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런 치료를 할 때 이제 대원칙이 잇몸이 건강하게 관리가 될 수 있는 형태를 만들어 놔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안 되면 방금처럼 그런 부작용들이 더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 블랙 트라이앵글의 예방법 같은 거는 좀 있을까요? 예방법이라고 하면 결국은 뭐 잇몸이 안 나빠지게 잘 관리하는 게 제일 큰 예방법이고, 그러면 결국 나빠지기 전에 스케일링이나 이렇게 잇몸 체크를 잘 받으셔서 잇몸이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겠죠. 한마디 해주시고 마지막 인사 해주시면 뭐 이미 생긴 블레이드 트라이앵글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육안으로 이제 보기가 좀 안 좋거나 하면 그 공간을 없애는 뭐 다양한 치료 방법들을 동원해서 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고, 무엇보다 이제 젊을 때, 그러니까 잇몸이 좋을 때부터 우리 뭐 건강도 이제 좋을 때 챙겨야 된다 그러잖아요. 잇몸도 마찬가지인데 건강할 때부터 잘 관리를 해서 오래 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겠죠. 오늘들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장님 그거 쓰시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아이패드에 표시되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